자, 이번 영상은 현재 시장 관심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틀간 강하게 들어왔던 금융 투자가 대량 매도가 나오는 시점에 저도 마음에 드는 종목을 골라서 제대로 쇼핑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항상 계획을 가지고 종목을 보고 있지만 눈뜬 상태에서 놓치는 아쉬운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주식의 매력이라 볼 수 있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런 기회는 계속 나온다는 것이며 언젠간 나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분석을 했던 종목들인데 한 개씩 다시 체크를 해보자면 내년 2022년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년 2022년에 좀 주기적으로 게임주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게임주는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좀 자리가 중요했던 게 10만 6천 원이었는데 이미 10만 6천 원에서 내려왔지만 그 다음 최후의 방어선인 8만 9,100원 정도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단기간 방어를 해주고 있으며 혹시나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89,100원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게 아닌 이상은 중간중간에 상승도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끊기면서 시장에 관심이 줄었을 때 공략을 할 수가 있으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이 점점 끊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줄어들지만 기본적인 거래량이 나오고 있으며 쉽게는 떨어지지 않아서 89,100원 근처에서는 분할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위주로 구성이 된 메타버스 ETF인데 자, 어제 제가 12월 7일 종가쯤에 이 ETF를 매수했다가 또 바보같이 어제 시장에서 1%대에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갭상승 강하게 뜨고 나서 그냥 1%좀 넘었을 때 한 1.5%인가 그때 수익을 실현했는데 오늘 플러스 3%더 올라섰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분석을 했을 때 딱 여기까지 12월 3일쯤이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12,500원쯤으로 내려가면은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다 생각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미 12,500원에서 5% 가까이 올랐는데 당연히 추격은 하면 안 되며 추격이 아니라 떨어졌을 때부터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간다면 추격은 하지 못하겠지만 혹시나 또 하루 이틀 금융 투자 때문에 지수가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때를 기회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오 엘리먼트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시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지켜본다 하더라도 눈 뜨고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놓쳤다면은 억지로는 따라가진 않습니다. 자, 이런 차트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자, 여기서 고점에 물려서 완전히 추락할지 아니면 끝까지 올라갈지 그거는 당연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맞춘다 하더라도 틀렸을 때 잃어야 될 리스크가 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다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주가가 이상하게 내려오지 않는다. 괜찮은 캔들로만 계속해서 마감을 해준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끊겼다가 순간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상승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매매를 못하겠지만 다음 주 목요일쯤 돼서도 주가가 멀쩡하다 싶으면 그때라도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며 또 오늘 시장에서도 16%까지 올랐다가 윗골이 길게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고점에서 물렸다는 것인데 고점에서 무리한 추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당주로 보고 있는 JR 글로벌 리츠 참 이게 5,300원 정도까지 떨어졌으면은 그때부터 생각을 할 것 같았는데 3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이게 계속 그전에도 지켜보다가
10거래일 넘게 힘을 쓰지 못하는 종목이구나. 진짜 배당주지만 스트레스 받게 차트가 만들어지구나. 맥커리랑은 확실하게 이 온도 차이가 다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또 올라섰습니다. 맥커리는 주가 방어율이 그 전에 굉장히 뛰어났고 차트가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우상향 중이라 리츠와는 좀 느낌이 다른데 뭐 지금 당장 배당 안 받으면 굶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츠는 최대한 내려왔을 때 뭐 다른 리츠도 있긴 있지만 저는 JR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도 마음에 들고 뭔가 다른 구성과 가격과 분위기 그리고 새로 출발하는 종목이라 생각을 해서 지난 추세처럼 끝까지 빠지거나 배당으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갔을 때 그때는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3거래일 연속 올라서 추격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캠은 10만원을 깨지 않으려는지 그 전에 고점이 99,300원, 최근에 99,300원 근처까지 내려갔지만 이게 중요한 자리를 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켜주고 다시 깨버릴 수도 있긴 있지만 일단은 99,000원, 10만원 근처라면은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가 있으며 저는 아직까지는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수급을 보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역시 들어가지 못했는데 금융투자 매도까지 나오고 나서 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를 신경 쓰는 이유가 이때까지 항상 패턴이 똑같았으며 뭐 1000억, 2000억 정도면 가볍게 무시하고 당장 들어갔을 텐데 1000억, 2000억 규모가 아니라 동시호가 포함해서 이틀 동안 2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어떻게 변수가 작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걸 이용하자면 이 엄청난 물량이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잠깐 휘청일 때를 매수 기회로 잡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가지 종목을 더 추가해 봤는데 인텔리안 테크라는 종목을 또 추가했습니다. 최근 추세와 차트 가지고 추가를 했는데 그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으며 당연히 추격이 아니라 장중에 호가창 상태를 보고 눌림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눌림에 대해서는 매매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영상을 좀 자세히 보시면 제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쭉 보다가 일동제약 눌림에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림목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가창까지도 본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호가창이 100% 정확하진 않고 이게 받쳐준다 해서 들어갔다가 주가가 완전히 방어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호가창에서 들어가는 이유가 호가창이 단단한 구간에서 들어가는 이유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손절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게 가짜고 함정일 때 올라가지도 못하고 누군가 틀어막는 걸 확인하면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호가창은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밑에 단단한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방어가 된다 싶을 때 진짜 좋은 종목은 일시적으로 방어가 될 때 다시 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등해서 수익을 줍니다. 진짜 안 좋은 종목은 이게 절대 보장되는 게 아니라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한 호가 두 호가도 못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던가 반등 자체에 힘이 없습니다. 추격이 아니라 눌림에 들어가서 그 눌림에 힘이 없으면은 손절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잘 버텨주다가 양봉 한 번만 더 뛰어도 신고가 근처까지 근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디어유 시간의 거래에서는 0.75% 빠졌는데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원. 최근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추정치를 꾸준하게 체크를 할 거지만 도단위 종목에서 이런 기간의 수급이 지속이 된다면 신고가를 한번 뚫어주는 그런 구간이 생길 수가 있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까지 한 방에 뚫어줄지 몰랐지만 그 전에 기간에 엄청난 꾸준한 매수 누적이 되었습니다. 누적되다가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서 이렇게 변동이 나오는데 디어유도 이런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급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지속이 된다면 한 번쯤은
고점을 터치하거나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 자체가 메타버스 테마이기 때문에 또 신규주 쪽에 속하기 때문에 분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K카 고점과 이 거리를 점점 좁혀가고 있는데 이걸 좁혀가는 것 자체가 변동을 불러올 수가 있으며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어차피 하루에 거래량이 터질 때는 전일 대비 거래량이 갑자기 오전에 순식간에 전날 거래량을 돌파한다던가 뭐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수십 퍼센트로 올라온다던가 거래량이 평소와 다르다면은 그때는 고점을 뚫어줄 수가 있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신규주는 꾸준하게 체크하고 있으며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도 욕심이 나긴 했는데 더 떨어진다면 살려고 했는데 역시나 내가 매수하고 싶은 것들은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 동반해서 올리는 것은 천하는 보지 않겠습니다. 지오 엘리먼트가 상한가 갈 때는 시간의 거래에서 저런 장난이 나오진 않았는데 장난이 나온다면 일단 걸러내겠습니다. 나중에 고점 완전히 돌파한 그 다음 날에 공략을 해도 먹을 자리는 생길 수가 있어서 장난이 나온다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게 쿠콘입니다. 신고가 근처에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며 내년 이쯤 되면은 주가가 과연 얼마일지 너무 궁금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